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가장 자주 내뱉는 말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런 말들은 아니었나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내 입 아프게 왜 이런 말을 하겠어? 다 당신 생각해서지. 우리는 이 선이라는 이름의 포장지를 앞세워 상대의 일상과 영혼을 간섭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솔직해져 볼까요? 당신이 쏟아낸 그 수많은 말들이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당신의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 던진 심리적 투사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당신이 30년 넘게 사랑이라고 믿어온 잔소리의 서늘한 진실을 폭로하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멈추고 싶어도 자꾸만 튀어나오는 잔소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거나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 주십시오. 그동안 당신이 왜 멈출 수 없었는지 그 근원적인 심리 기제를 밝히고 파괴적인 대화의 고리를 끊어내어 진짜 관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심리학적 해답을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심리학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성껏 준비한 심리학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퇴근 후 거실에 들어선 아내가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남편의 양말을 발견합니다. 순간 미간이 찌푸려지며 목소리 톤이 올라갑니다. 이게 뭐야? 내가 몇 번을 말해? 제발 뒤집어서 세탁기 속에 넣으라고 했지. 이게 다 당신 건강 생각해서 집안 청결하게 유지하자는 건데 왜 이렇게 내 말을 무시해? 다 우리 잘 살자고 하는 소리잖아. 주말 외출 준비를 하는 아내를 기다리던 남편이 시계를 보며 현관문 앞에서 발을 구릅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한마디 던집니다. 아직도 준비 안 끝났어? 내가 30분 전부터 준비하라고 했잖아. 당신은 왜 매번 시간 계산을 못해? 우리가 늦으면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가 돼? 다 당신 욕먹지 말라고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자고 하는 소리잖아. 자, 이 두 상황에서 아내와 남편이 공통적으로 내뱉은 마지막 문장에 주목해 주십시오. 다 당신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우리는 일상에서 이 문장을 전두엽의 강력한 방패처럼 사용하곤 합니다. 잔소리를 퍼붓는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동시에 상대방에게는 나의 선의를 거부하는 답답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아주 편리한 도구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토덕적 정당화라고 부릅니다. 나의 날선 비난과 통제 욕구를 사랑이나 배려 혹은 가르침이라는 고결한 가치로 포장하여 스스로가 가해자가 아닌 조력자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굳게 믿어왔던 그 선의의 가면을 벗겨보려 합니다. 잔소리의 본질은 상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이기적인 방어 기제에 불과합니다. 심층 분석해보면 잔소리꾼의 내면에는 상대를 향한 사랑보다 훨씬 더 거대한 본인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실의 양말, 늦어지는 외출 시간이라는 외부의 무질서한 자극이 나의 내면에 있는 통제 불가능함에 대한 공포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규칙과 예상된 질서가 무너질 때 느껴지는 그 불쾌한 불안감을 견디지 못해 상대방을 거세게 몰아세움으로써 일시적인 안도감을 얻으려는 시도가 바로 잔소리입니다. 즉, 당신이 쏟아낸 그 수많은 말들은 상대방의 발전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지금 당장 들끓는 당신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상대에게 쏟아버린 심리적 배설물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를 위했다고요? 아니요, 당신은 그저 당신의 마음이 편해지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포장해온 잔소리의 서늘한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상황을 유연하게 넘기는데 어떤 사람은 기어코 잔소리를 뱉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 심리학은 이 차이를 개인의 인격적 결함이 아닌 내면의 심리적 기제 차이로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핵심 원인은 통제의 환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렌 랭어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복권을 판매했는데 A그룹에게는 본인이 직접 번호를 선택하게 했고 B그룹에게는 임의로 배정된 번호를 주었습니다. 이후 복권을 다시 팔라고 제안하자 놀랍게도 직접 번호를 고른 A그룹은 B그룹보다 무려 4배나 높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번호를 직접 골랐다는 사실이 당첨 확률이라는 운의 영역까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잔소리도 이와 같습니다. 잔소리꾼은 상대의 행동이나 습관을 지적함으로써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환상에 빠집니다. 내가 말을 하면 상대가 바뀔 것이라는 혹은 상황이 내 질서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심리적 위안을 얻는 것이죠. 하지만 실험이 보여주듯 그것은 환상일 뿐이며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좌절을 불러옵니다. 이 좌절은 불확실성에 대한 낮은 인내력과 결합합니다. 잔소리가 잦은 이들은 상황이 모호하거나 자신의 방식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들은 옳음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보이는데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정당성의 덫이라 부릅니다. 내 방식이 객관적으로 옳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상대의 다른 방식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고 교정하려 듭니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상대에 대한 미움보다는 자신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공포에 가깝습니다. 더 깊은 무의식의 층위에서는 투사적 동일시라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안함이나 게으름에 대한 혐오감을 스스로 견디기 힘들 때 이를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비난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를 무능하다고 몰아세우는 행위는 역설적으로 내 안의 불안을 상대에게 떠넘김으로써 본인만은 유능하고 통제력 있는 상태로 남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러한 기제들은 결국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시킵니다. 상대를 통제하려 할수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좌절감만 깊어지며 이는 결국 확증 편향을 강화하여 상대의 잘하는 점은 보지 못하고 오직 지적할 거리만 찾아내는 뇌로 변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잔소리꾼은 스스로 만든 통제의 감옥 안에서 고립된 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문을 닫히게 만드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잔소리꾼의 내면에 숨겨진 불안과 통제 욕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밀한 심리 기제가 겉으로 드러날 때, 즉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 상대에게 전달될 때, 관계에는 어떤 물리적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연구가 바로 세계적인 관계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의 러브랩 실험입니다. 워싱턴 대학교에 설치된 이 실험실은 부부의 대화를 관찰하며 심박수, 혈압,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정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수천 쌍의 사례를 30년 넘게 추적 조사한 결과 가트맨 박사는 관계의 파멸을 90% 이상의 확률로 예측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잔소리가 불평의 수준을 넘어 비난으로 변질되는 지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불평은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춘 의사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양말을 바닥에 두어서 내가 치우기 힘들어라고 말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전달입니다. 하지만 잔소리가 일상화된 사람들은 대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행동을 넘어 인격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당신은 도대체 배려라는 게 없어? 와 같은 표현이 바로 인격 공격형 비난입니다. 가트맨 박사의 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비난이 시작되는 순간 상대방의 신체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를 심리적 범람이라 부르는데 심박수가 분당 100회 이상으로 치솟으며 뇌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는 현상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상대는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지고 오로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만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즉,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던진 잔소리가 오히려 상대의 변화 가능성을 뇌과학적으로 차단해버리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특히 연구팀은 비난 속에 경멸의 감정이 섞이는 순간을 관계의 가장 위험한 신호로 꼽았습니다. 상대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서 비웃거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잔소리 중에서도 가장 톡성이 강한 형태입니다. 실험 결과 대화 중 단 0.1초라도 경멸의 표정이나 말투가 감지된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에 비해 이혼이나 관계 단절의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았습니다. 결국 가트맨의 연구는 우리에게 분명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며 정당성을 주장할 때 상대의 뇌와 심장은 이미 인격적 말살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난으로 점철된 잔소리는 상대를 개선하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라는 성벽을 안쪽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침식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잔소리가 상대의 변화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이기적인 투사였음을 과학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괴적인 언어 습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참아야지 라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뇌에 각인된 통제 반응의 신경 경로를 재설계하는 심리학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머레이 보웬이 제시한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아분화란 타인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타인의 반응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잔소리꾼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의 행동과 자신의 정서가 과도하게 엉켜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무질서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상대의 스타일로 보지 못하고 나를 공격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위협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잔소리가 나갑니다. 상대의 행동은 상대의 것, 나의 불안은 나의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긋는 인지적 분리 연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 연구에서 강조하는 관찰과 평가의 분리입니다. 우리는 대개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보다 자신의 가치관을 섞어 평가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거실에 양말이 있다는 관찰이지만 너는 게으르다는 평가입니다. 뇌과학적으로 평가가 포함된 말은 상대의 방어 기제를 즉각 활성화합니다. 따라서 솔루션의 핵심은 평가를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을 말하는 연습입니다. 비난이 섞인 잔소리 대신 눈앞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온도는 급격히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실질적인 기술은 나 전달법의 활용입니다. 잔소리는 항상 너로 시작해 상대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솔루션은 주어를 나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앞서 분석했듯 잔소리의 뿌리는 나의 불안입니다. 그렇다면 너 왜 이래? 라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 마음이 불안해지네라고 본인의 취약성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상대가 공격해올 때는 맞서 싸우지만 상대가 자신의 취약함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는 협력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결국 잔소리를 멈추는 것은 통제권을 행사해 상대를 굴복시키는 승리자가 되기를 포기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타인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통제의 환상을 내려놓고 대신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자기 통제감을 회복할 때 비로소 관계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잔소리가 멈춘 그 빈자리에 비로소 상대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잔소리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내 안에 들끓는 불안을 상대에게 쏟아버리는 심리적 배설물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내 안의 불안을 먼저 들여다볼 때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